오늘은 조선시대 궁궐 깊숙한 곳에서 벌어졌던 한 가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후궁들의 다툼을 보면 질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남자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미워하고 모함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살펴보면 그 싸움의 이면에는 질투보다 훨씬 더 절박한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생존이었습니다. 궁궐이라는 화려한 공간은 사실 약자들에게는 하루하루 살아남아야 하는 전쟁터였고, 후궁들은 왕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 기록 속에 남겨진 후궁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왜 서로를 경계하고 때로는 제거해야만 했는지 그 잔혹한 생존의 법칙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딸이나 궁녀 출신 여인이 왕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엄청난 영광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평민이나 하급 관료의 딸이 하루아침에 왕의 여인이 되어 궁궐에서 비단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신분 상승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궁궐 대문을 넘어서는 순간 그 여인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소유물이 되었고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후궁으로 간택된 여인이 궁에 들어간 뒤 가족을 다시 만나지 못한 경우가 수없이 많았다고 말입니다. 상궁들은 새로 들어온 후궁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과거를 잊어라. 이곳에서는 오직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다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새로운 후궁들은 곧 깨닫게 됩니다. 궁궐 안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과 그렇지 못한 후궁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었습니다. 총애를 받는 후궁은 좋은 처소를 받고 궁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풍족한 음식과 옷을 공급받았습니다. 반면 총애를 잃은 후궁은 외딴 처소로 밀려나 쥐꼬리만 한 녹봉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새로운 여인이 궁에 들어오면 기존 후궁들의 자리는 위태로워졌습니다. 조선 후기의 한 실록 기록을 보면 왕이 새로운 후궁을 맞이한 뒤 이전 후궁을 3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3년이면 그 여인은 이미 잊혀진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잊혀진 후궁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궁궐 구석진 곳에서 쓸쓸히 늙어갔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처소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이름 석자 남기지 못한 채 말입니다. 후궁이 되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느린 죽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조선시대 궁궐에서 이것은 양날의 칼이었습니다. 총애를 받으면 권력과 부를 얻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조시대의 후궁 영빈 이 씨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궁녀 출신으로 영조의 총애를 받아 빈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영조는 그녀를 매우 아꼈고 자주 그녀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들까지 낳았으니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후궁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정원 일기를 보면 그녀의 삶이 그리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후궁들이 그녀를 질투했고 심지어 정비조차 그녀를 경계했습니다. 영조가 영빈의 처소에 자주 가자 다른 후궁들의 처소는 점점 왕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영빈을 향했습니다. 어느 날 영빈의 처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먹던 음식에서 독초가 발견된 것입니다. 다행히 상궁이 먼저 맛을 보고 이상함을 느껴 영빈은 무사했지만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분노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그렇게 조용히 묻혔습니다.
총애를 받는 후궁은 또 다른 위험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정치적 이용입니다. 신하들은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을 통해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후궁에게 선물을 보내고 청탁을 했습니다. 후궁이 이를 받아들이면 정치에 개입하게 되고 거부하면 신하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의 한 후궁은 특정 당파의 요청을 들어주었다가 나중에 그 당파가 몰락하면서 함께 처벌을 받았습니다. 왕은 그녀가 정치에 개입한 것을 용서하지 않았고 그녀는 후궁의 지위를 박탈당한 채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총애를 받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평민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더 잔인한 것은 총애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왕도 사람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여인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총애를 잃은 후궁은 과거의 영광이 오히려 고통이 되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기에 잃었을 때의 추락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그들은 궁궐구석으로 밀려나 과거를 회상하며 쓸쓸히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총애는 결국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한 후궁, 아들을 낳지 못한 후궁, 나이가 들어버려진 후궁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책에는 화려한 이야기들만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후궁들은 조용히 잊혀졌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이름도 없이 기록된 후궁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단지 수건 아무개, 수개 아무개라는 호칭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언제 태어났는지, 어떻게 궁에 들어왔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죽은 날짜만 짧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런 후궁들은 궁궐 안에서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왕은 그들의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했고 다른 후궁들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며 늙어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고 밤에 잠들어도 꿈꿀 것이 없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죽음조차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총애받던 후궁이 죽으면 왕이 직접 장례를 챙기고 신하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하지만 잊혀진 후궁이 죽으면 궁녀 몇 명이 간단히 장사를 지냈습니다. 무덤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제사도 지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영조시대의 한 기록을 보면 어느 늙은 후궁이 처소에서 홀로 죽어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궁녀들도 그 후궁의 처소에 가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가 죽은 줄 몰랐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이미 여러 날이 지난 뒤였다고 합니다. 한때 왕의 여인이었던 사람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일부 후궁들은 궁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 후궁이 되면 평생 궁 안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는 궁을 나갈 수 없었고 왕은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나간다 해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미 가족들과는 연이 끊어졌고 바깥 세상에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궁궐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다 죽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비단옷 속에는 깊은 절망이 숨어 있었고 웅장한 궁궐 안에는 잊혀진 여인들의 한숨이 가득했습니다. 후궁이 된다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고받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후궁들 사이의 싸움은 때로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혹은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서로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는 이런 음모들이 간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독살이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약재를 다루는 곳이 있었고 지식이 있는 궁녀들은 어떤 약초가 독이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후궁들은 자신을 따르는 궁녀들을 시켜 경쟁 상대의 음식에 독을 섞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발각되면 본인도 죽음을 면할 수 없었으니까요. 숙종시대의 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어느 후궁이 임신한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궁녀를 시켜 독초를 음식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녀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실을 고백했고 일이 탄로났습니다. 숙종은 크게 분노하여 그 후궁을 사사했습니다. 후궁은 자신의 야망 때문에 목숨을 잃었지만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모함이었습니다. 후궁들은 경쟁자가 왕을 저주했다거나 금지된 행동을 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매수했습니다. 왕은 진실을 알기 어려웠고 의심이 가면 그 후궁을 멀리했습니다. 인조시대에는 한 후궁이 다른 후궁을 영모에 연루시키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쟁자의 처소에 금지된 물건을 몰래 숨겨놓고 이를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후궁은 혐의를 벗기 위해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패출되어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미 그녀의 인생은 망가진 뒤였습니다. 가장 은밀한 방법은 심리적 압박이었습니다. 후궁들은 경쟁자를 정신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내게 하거나 불길한 징조를 만들어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임신한 후궁에게는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는 유산으로 이어졌고 아이를 잃은 후궁은 총에도 함께 잃었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의 한 후궁은 계속되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그녀의 처소 밖에서 저주의 말을 했고 아침이면 문 앞에 이상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점점 정신이 피폐해졌고 결국 자신의 방에서 목을 매 숨졌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병사했다고 되어 있지만 궁 안 사람들은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후궁들의 싸움은 이렇게 잔인했습니다. 겉으로는 우아하고 예의 바른 척했지만 그 뒤에서는 서로의 목숨을 노리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잔혹한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후궁들의 싸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제도는 후궁들을 경쟁자로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서로의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후궁들의 지위가 너무 불안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을 잃었고 왕이 죽으면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새로운 왕은 선왕의 후궁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들은 궁궐 구석으로 밀려나 평생을 고독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후궁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궁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들은 자유를 잃었습니다. 왕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와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아이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살고 싶든 죽고 싶든 궁 안에서 평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궁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는 다른 후궁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왕의 총에는 한정되어 있었고 후궁의 자리도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오르면 다른 사람은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었고 패자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조선시대 후궁 제도는 여성을 도구화하는 잔인한 시스템이었다고 말입니다. 후궁들은 왕실의 대를 잇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고 그들의 인격과 감정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소유물이었고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후궁들을 탓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제거하려 한 것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들은 이 잔인한 시스템의 희생양이었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을 뿐입니다. 만약 시스템이 달랐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후궁들에게도 선택권이 있었다면, 만약 그들의 지위가 보장되었다면, 만약 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면 말입니다. 아마 그들은 서로를 적이 아니라 동료로 여겼을 것입니다. 같은 처지의 여인들끼리 위로하고 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은 여성들에게 감옥이었고 후궁제도는 그들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잔인한 장치였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화려한 궁궐 이야기 뒤에는 이렇게 슬프고 잔인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후궁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질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고 잔인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후궁들은 사랑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왕의 마음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미워해서 다툰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그들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조선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약자들은 때때로 서로 경쟁하도록 만들어지고 그들의 싸움을 보며 사람들은 그들을 탓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구조가 아닐까요?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사람을 탓하기 전에 시스템을 봐야 한다는 것을, 약자들의 싸움 뒤에는 더 큰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후궁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 여인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라디오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